다음은 이게 오늘 메인인 것 같은데 주말을 달군 오보가 있었습니다. 뭘 또 달구기. 달궜습니다. 달궜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 달궜다는 건 뭐냐면은 언론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물어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 그리고 야당 정치인 다 개떼같이 물어뜯고 이 오보는 주말이 끝나고 싹 사라졌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로 사기친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자, 뭐 대충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을 했어요. 11일 중앙일보 온라인판에 임대주택 본 문 부부의 아이 둘도 살겠다. 야, 그게 할 소리냐?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44제곱미터 해놓고 괄호해고 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본 뒤 이게 사기야. 네, 그렇죠. 왜냐면 44평을 그대로 14평이라고 표기한 거는 실평수고 원래 44가 그 순수 그 전용 면적이라 그러면 공용 면적을 포함하면 이거 21평형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이라고 할 때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랬을 때 나 25평 이러면은 25평이어도 전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60% 정도밖에 안 돼. 아니에요. 전용률이 71% 뭐 그래? 조금은 그렇고 막 옛날 아파트들 좀 잘 빠진 아파트들은 80%가 넘는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13평이라는 건 그 전용 면적이에요. 철저하게 그 가족 전체 쓸 수 있는 면적.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나왔을 때 몇 평으로 나오냐면 21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21평 아파트를 13평 아파트로 지금 만든 것부터가 일단은 그렇죠. 조작인 이거 거고. 조작이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면 2명도 가능하겠다. 그 발언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말 안 했다며.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와전된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많이 와전됐어요. 와전된 거지. 네. 주택난에도 음물 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있다. 와! 이렇게. 26억 전세. 우와.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뭐 뷰스앤뉴스, 동아일보, 인사이트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 같이 제목을 썼어요. 근데 원래 대화는 이런데요. 변창흠 LH 공사 사장을 문평님이 해주시고 문 대통령님, 송 작가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아, 왜 이제 그 좋은 역할을. 네. 네. 자, 여기가 44제곱미터 13평 아파트고 아이들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줄 수가 있고 또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를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른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이거는 마라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닌데? 나 마라톤 한 사람 아닌데? 부산 톤으로 한 건데?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약간 약간 물음표.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 거라니까? 네.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제곱미터.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아이가 커버리면 옮겨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창흠 공사 사장이 이게 불편하니까 이 표준이 원래 신혼부부의 한 명이 표준이다. 그리고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다. 요거를 대통령이 2명도 가능하겠다?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4인 부부가 4인 가족이 가능하다고 기사를 내버린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뭐 이거 가지고 4인 가족이 사냐 못 사냐를 떠나갔고요. 저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게 요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4.5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5인은 뭔가요? 이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들락날락? 네. 0.5인? 네.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그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택
보급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난 얼마든지 갈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주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산다 그래서 서민을 놀렸다든지 비하했다든지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아씨 진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국민의힘 그 입을 빌려가지고 참 이게 진짜 환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내 집 자체를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모든 월급을 다 포기하고 저축만 해가지고 20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 네. 또 내가 그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빚을 10억씩 내 가지고 한 달에 이자로만 해갖고 80만 원, 90만 원을 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적정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공공주택에 산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하급 국민이거나 저소득층으로서 자괴감을 가지겠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왜 그걸 조장해?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까다로워요. 왜냐면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와 진짜 가고 싶다거든요. 그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그래. 거지. 난 얼마든지 가고 싶어. 지금 있는 거보다. 자, 그런데 보다 100배 낫지 솔직히. 그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오늘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문 대통령 발언에 공공임대 갈등만 부추기는 언론. 12일에는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동아일보 44제곱미터 둘러본 문 대통령 부부의 아이들도 키우겠다. 중앙일보 주말판을 대체격인 중앙 썬데이 문 대통령 44제곱미터 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 야당 서민 가슴의 비수가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지면신문에 게재했다. 청와대는 이런 보도가 문 대통령의 질문 내용을 왜곡해 논란을 키웠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은 변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며 44제곱미터 임대주택에 4인 가족도 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자,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이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들 안 맞아 빼 씨.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아, 청와대에서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 보내면 뭐합니까? 우리 언론은 그러나 마나 계속 오래 먹습니다. 계속해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비판 기사를 실은 12일자 지면 1면에 수요자는 내 집 원하는데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 글에 네가 가라 공공임대 라는 제목을 달았다. 유 전 의원도 과거 대선 시절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평형 논란은 결국 공공임대 주택을 논란거리로 만들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나아가 이후 양산된 vs 저널리즘 기사들은 갈등을 중계하며 부추기는 모양새다. 네가 가라 공공임대 문재인 조직이다 대 시원하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고요. 유승민 네가 가라 공공임대 대 박용진 정책 왜곡 SBS. 유승민 박용진 설전 네가 K라 네가 공공 가라겠지. 네가 가라겠죠. 네가 가라 공공임대 대 정책 왜곡 실망 서울경제 등이다. 청와대의 비판을 국민의힘이 재반박한 기사도 꾸준히 포털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자꾸 오타를 내 짜증나게. 이 기사가 오타가 난 거예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뭐냐면 SNS에 온갖 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 발언이 진짜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좀 가자 공공임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자기도 공약 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도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찌 아닌가? 공공임대 가면 안 안 좋나?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공공임대 주택인데 가보면 주차장에 전부 벤츠랑 BMW 서 있어.
그건 또 뭐. 아니 17평짜리 18평짜리 공공임대주택 사는 놈들이 차는 BMW 벤츠 타고 다니는 놈들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에서 원래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조건인 사람들이 그렇지.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서로 들어가려고 눈들이 벌게져가지고 온갖 편법과 가짜 입주자들이 난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원래 처음에 오버가 나왔어. 오버도 제가 볼 때는 오버도 약간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 얘네들 다 기술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씨. 질문한 거 확인한 거를 그거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막 기사를 퍼뜨렸어. 근데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을 했어. 근데 그거 쌩까고 그냥 계속 기사 쓴 거예요. 거기다가 유승민까지 끼워 넣고 뭐 모두 청와대 끼워 넣고 만만한 거야 지금 이것들이. 검찰발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절대 못 쓰죠. 검찰이 먼저 제복이 나왔겠지. 검찰 사실 아니다. 끝.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내부 에휴. 설비가요, 뭐 아주 고급스럽다. 26억짜리 전세하고는 다르겠지만 안에 기본적인 설비나 구조가 워낙 좋아요.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거 경쟁률 되게 치열해요. 아,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내가 의정부에 공공임대주택 4번 넣었다가 4번 다 떨어진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 사태가 보면은 그 전에 왜 호텔 개조해서 1인 가구 그거 아, 만들 청년들 쓰라고 네.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언론에서 무슨 호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진짜 좀 아, 앵간히 해야지 앵간히. 응? 아무튼 이번에 이제 뭐 주말에 스트레이트에서 그 포탈들 언론 장사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네. 얘네들이 이따위로 자극적인 언론 기사를 끌어내 가지고 이걸 포탈에다 쓰고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여론 조작질하면서 돈은 누구한테 받냐 이 말이야. 그러게 어? 말이야. 결과적으로 대자본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어? 지금도 다음에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안철수 기사가 제일 메인에 떠 있어요. 뭐 문재인 뭐 대통령이 다 망쳤다. 뭐 경제도 망치고 뭐 저 뭐야? 뭐 코로나 방역도 망쳤다 이러면서 안철수 말이 따옴표로 올라와요. 계속 상단에 있었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우리 대통령. 너는 내 컴퓨터를 만졌어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스베이다에서 보니까 이게 그 1인 정책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1인 가구 있는 그런 주거 그 시설. 친구들, 예, 만족도 되게 높던데. 안함 뭐 그건가? 아무튼 뭐 그거 아니 있는데 근데 아니 진짜 고시원 가봤냐고요. 고시원은 진짜 못 삽니다. 고시원 사셔보셨? 저 살아봤습니다. 네, 살아보셨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따닥따닥 붙어 있느니 호텔이 훨씬 좋지 개조한 데가. 그 개조한 데가 공유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뭐 시설을 다 공유할 수도 있고 방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당연하지. 시설도 싹 새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더라고요. 사실 좋은 게 와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지. 근데 보증금 100에 거의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국가가 나서갖고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한 대씩 나눠주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서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46%에서 더 안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인 거야. 그렇죠. 소수가 또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로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사거나 바꾸기 위해서 사는 수요밖에 없는 거지. 지금 신규로 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상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그걸 사실 포기하고 산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전세값 걱정 안 하고 월세 올릴 걱정 안 하고 쫓겨날 걱정 안 하고 안정적인 복지와 평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이 등장은요, 그들한테 일단 최소 내가 10년 또는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거기 가서 평생 살으래? 그렇죠. 그 대화에서도 보면 문 대통령하고 NH 사장하고 다 나눈 이야기가 여기 있다가
이제 다른 걸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가 크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4인 가족이 뭐 평생 살아라는 살라는 얘기 것처럼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나중에 이제 세대가 분화하고 4인 가족이 다시 3개, 4개로 나눠질 수 있잖아. 노부부 하나 남고 자식들 나눠졌을 때. 그럼 걔들이 사회생활할 때 24평형 아파트를 못 사준다고 치면 걔들이 개인 생활에서 회사 가까운데 자기 직장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10평, 12평짜리 조그만한 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 거지. 그러면 내가 26억 아파트를 산다고 쳐. 사는데 내 자식들을 분가시켜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20억씩 아파트 사주고 나는 다시 거지 될 건가? 언제까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이 나라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텔도 개조한 게 지금 쓰셨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하숙부터 시작했는데 93년도에 2인 1실을 쓰는 하숙집에 저 23만 원 매달 냈었거든요. 와. 2인 2인 1실? 1실인데 네. 그 당시 23만 원이었어요. 근데 1인이 1실을 쓰면 그 당시에 40만 원이었어요. 하숙이. 93년도에 네, 93년도에. 93년도에 40만 원이요? 네, 네. 밥 주고? 네, 밥은 밥은 주고. 주겠지만, 근데 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생들이 뭐 밥을 그렇게 사실 밖에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 23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밥 시간을 맞춰가지고 뛰어왔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으러 내려가고 2공기씩 먹고. 아 근데 예. 2인 1실에 23만 너무 비싸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임대주택이 월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호텔을 개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 너무 좋은 게 각자 화장실이 방 안에 구비가 돼 있잖아요. 방도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 나이 때 와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부러운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거를 가지고 또 뭐 여기서 애를 어떻게 나오라고 또 기자는 또 이렇게 쓰더라고. 난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뭘 알고 쓰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그 기사 막 개념 없이 쓰고 있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그러면 다 자기 집 가지고 부자들이냐? 아니야. 걔들 거짓말 안 하고 반 이상은 다 만약에 결혼 안 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니들이 호텔 거지라고 칭한 걔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원룸이나 고시원에 사는 애들 대다수예요. 예. 더 많습니다. 더 많죠. 왜냐하면 월급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예.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요. 이 주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주택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주택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이 2배, 3배 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 전, 그러니까 80년도 그 버블 시대에 지어졌던 그 집들을 지금까지 전혀 리모델링을 못 해요. 그리고 신규로 짓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옵션 이상을 들여갖고 지을 수가 없어. 땅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고급스럽게 지으면 이걸 임대를 주거나 이거를 살라고 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갖고 건축비를 무조건 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전체 신규 주택의 알루미늄 사시가 70%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응? 왜? 그렇게 지어야만 원가도 떨어뜨릴 뿐더러 기존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너무 집을 좋게 지어버리면 기존에 임대를 쓰던 사람들의 요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와. 건축업자들이 집을 거지같이 짓는다고. 어차피 이게 표준이다. 니들 이러고 그냥 살아. 난방제도 안 넣고 창틀도 샤시 안 넣어주고 목욕탕도 제대로 된 거 안 해주고 옛날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앉는 목욕탕을 왜 아직도 걔들이 쓰겠냐고. 주택 서비스를 높이는 순간 지금까지 20년, 40년 동안 그따위 주택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불만이 확 높아지니까 집을 신규도 개같이 거지같이 짓는 게 일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내장을 안 하잖아요. 뼈대만 지어서 파는 거야.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사서 장식해가지고 살으라고. 근데 우리는
공공임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갖고 공공임대 수준이 높아지면 뭐죠? 주택 서비스의 질까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 정책은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최소 전체 주택 중에 3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잠시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그 다음 단계를 꿈꿔볼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국가를 위한 복지인 거예요. 네. 어디다 여길 요구를 해? 기레기, 이 시래기 같은 씨.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정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근데 진짜 좀 생각이 없는 게 이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다 냈어요. 옛날에 대선 때 보면 대선 때마다 서민들 듣기 좋으라고 네. 냈지. 보세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 이렇게 돼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공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청년 희망 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공급 홍준표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 가구 공급 유승민 공영분양주택 최대 50% 이상을 1, 2인 가구에 우선 공급 공공택지 공급 대상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심상정 반값 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뭐가 달라 다 똑같이 했다고 다 똑같이 그래놓고 이제 문 대통령이 하니까 지금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전부 다 아니 언론도 사실 유승민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야 니도 그때 공약 냈잖아 니 비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거 홀라당 그 따옴표 쳐가지고 야 이 야권에서 비판하더라 니가 가라더라 이거를 기사로 쓰고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도대체 이 새끼들이 다 다중이라니까요. 아, 기자 새끼들도 진짜. 그렇고 이 숫골 정치인 새끼들도 다 다중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 수호지심이 아. 없어 수호지심이.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지. 네가 지어준다고 거짓말했잖아 이 새끼야. 그래 까보자 유승민아. 아, 너는 진짜.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니? 나 유승민 의원 집이 궁금하다. 나 언론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렇게 아니 너는 화내지 마 이 주택 소유자야. 아니 왜 집 가진 사람이 역적이 돼? 왜 갈라치기 하는 거야? 자식이 아. 얼마 전까지 고시원 살았다면서 지금은 주택도 있고 말이야. 그럴 부러워, 수도 내가. 있는 거죠 저기요? 네. 아무튼 주택 있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도 많을 네. 겁니다. 부럽다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다 이제 정말 전적으로 가지는 부분은 현관 정도까지 나머진 다 은행집이라고 제 동생이 그럽디다. 저도 지금 한 17년 갚아야 돼요. 그래? 보통 20년, 30년 묶여 있잖아요. 네. 은행의 노예로.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언론들이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놓고 이것도 내가 기사 캡처한 거예요. 유승민이 집이 4개야? 서울에 2개, 뭐 대구에 1개, 뭐 1개, 다 4개라고 들은 것 같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언론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일부러 더 이렇게 쓰는 거잖아. 예? 야권하고 합쳐가지고 일부러 더 좀 진짜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지. 언론들이 네. 더 부끄러워야 돼. 언론들이 이거를 지적을 안 해주고 갖다 쓰니까 얼마나 또 신나게 또 야당에서 또 계속 코스프레를 합니까? 예? 자기들은 마치 그걸 옛날에 반대한 사람들처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뭐 네. 이 국가가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죠. 팬데믹
또 팬데믹이지만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고 충격을 덜 주면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한테 기대를 하고 정부와 같이 호흡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을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한 명 한 명이 다 의병이라서 나라가 어려우면 오히려 왕이 말하지 않아도 백성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노력했던 게 지금인 건데 진짜. 지금은 우리가 행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이거를 잘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 꼴을 비난하고 이걸 이간질하는 언론들은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지. 이건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는 쓰레기도 핵 쓰레기예요. 핵 쓰레기.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없어 이거는. 진짜. 아.